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쪽이 주치 채널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얻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쪽이 주치입니다. 오늘도 치료실이나 이럴 때서 시간이 관계상 다 못했던 내용들, 특히 또 저희 실장님께서 또 앞쪽에서 또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저희도 좀 제작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최근에 아이들의 발음 문제, 흔히 좋은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내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때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앞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어 지연과 조음 장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언어 지연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또래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말이 늦거나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되는 거고, 조음 문제는 흔히 말하는 발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가 이제 언어가 발달하면서 발음도 좀 정확해지고 못했던 발음들도 하게 되고 발음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발음 장애, 뭐 조음 장애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때쯤 많이 오시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학기 시작하고는 이제 아이들이 적응하는 문제들이 좀 이슈들이 제일 크긴 한데, 이제는 뭐 5월달 지나가고 이제 거의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있으면은 이제 적응 문제는 좀 해결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발음 문제 같은 게 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즘은 저희 뭐 병원으로도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발음 문제로 연락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음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첫 번째 조음 장애는 아이가 소리의 정보는 알고 있지만 입술이라든지 치아, 뭐 턱, 그냥 구강 구조상 뭐 조음 기관들을 명확히 사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약속해라거를 뭐 약속해라든가, 뭐 사랑한다가 사랑한다든가, 좀 발음이 약간 새는 그런 경우들을 뜻하는 거고요. 음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예 소리 자체, 정보 자체를 잘못 오류로 의미하는 경우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인 경우는 뭐 추치원으로 한다든가, 소리 자체에 대한 그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긴 한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상호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아이의 어떤 언어 소통 같은 거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요 시기에는 이제 발음이 부정확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 괜히 이제 또래들을 비해서는 발음 잘하는 친구들 주변으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발음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처음 한두 번 정도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발음이 부족하다면 친구들이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게 왕따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상대하지 않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이도 약간 위축이 되고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일시적으로는 아이한테 언어 지연 문제를 심화를 시키는 악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다양하고 되게 크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부모님들이 언제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설명해 주시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을 조금이나마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이 정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표로 만들어 놓은 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 첫 번째 보시면은 12개월 차이는 뭐 언어 발달 수준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 같은 첫 단어가 좀 나와야 되는 거고, 18개월 됐을 때는 이제 간단하게 지시를 이해를 하고 20개 단어 정도는 말씀해야 되고, 24개월 됐을 때는 한 두 단어 정도, 뭐 엄마 주세요, 뭐 엄마 우유, 뭐 해서 한 50개 정도 단어가 되는 거고, 이때 조음 발달되는 거는 이제 뭐 맘마, 뭐 엄마 할 때 뭐 피읍, 뭐 미음, 이음 같은 거, 뭐 아, 어 같은 발음이 되는 거고요. 3세, 3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세 단어 이상, 구사 정도 되는 것들을 하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는 거고, 이 비읍이라든지 쌍티귿, 뭐 티귿 같은 발음들이 되는 거고, 48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문장 형태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고요. 이때는 뭐 니은, 상, 기역 같은 경우는 뭐
누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한 5세 정도 됐을 때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점점 이제 사용 습득되는 단어들이 조금 더 어려운 발음들, 뭐 쌍시옷이라든지 기역, 지읒 같은 발음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 평가할 때도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볼 때 저희가 이정표를 모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화면에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정표를 띄워 드렸는데요. 이제 원장님 말씀이랑 이정표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보호자분들이 가정에서도 이제 충분히 아이들의 언어 발달 수준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어 지연을 의심해 보아야 할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이나 이제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위험 신호들은 몇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정표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18개월 정도 됐는데도 어떤 의미 있는 단어를 뭐 5개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뭐 2돌이 됐는데도 2단어 이상 조합을 잘 하지 않는 경우, 3돌 정도 됐는데도 이제 뭐 짧은 문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흔히 말하는 게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도 좀 위험한 신호로고 확실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래라든지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지가 않다든가, 뭐 이름을 불렀는데도 호명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좀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분명히 이런 신호가 왔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전문가의 개입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이의 발음 문제가 의심될 때 이제 정확한 진단은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한 첫걸음일 텐데요. 네. 조음 장애 진단은 어떤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조음에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오류가 계속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비일관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수준, 그 다음 문장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자음이라든지 모음 정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발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발화되는 그 개수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대화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조음의 어떤 정확도, 그 다음에 특정 문맥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명료도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서 아이마다 조금씩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이 들어갑니다. 조음 장애 진단을 받은 부모님들께서 네. 조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주요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음 장애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게 되긴 합니다. 이게 아이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뭐 소리가 나는 위치라든지 혀의 모양이 좀 잘못된 경우, 그런 것부터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잡아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화가 별로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의미한 어떤 음절을 한다든가, 단어, 그 다음에 구, 문장 순으로 이제 어떤 언어 단위가 좀 확장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조음 장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치료들은 언어 재활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는 대체적으로는 뭐 최소 주 2회 한 번 하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회기당 40분 정도 시간은 돼 있긴 하지만 뭐 부모 교육 포함된 시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는 뭐 한 30분 내외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고, 조음이 나타나는 오류, 어떤 유형, 그 다음에 나중에 치료를 통해서 발달되는 속도라든지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기질들의 특성들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동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음 치료와 더불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조음 문제를 하면 일단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음은 특정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가 구강 구조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놀이들로 많이 저희가 해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거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가 좀 웃긴 표정을 짓게 한다든가, 혀를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뭐 메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또 빨대 같은 거를 문다든가 했을 때는 사실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써보게끔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속삭임 놀이라든지 뭐 비밀 얘기 해줄게라든지, 그래서 조금씩 좀 작은 소리로도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구강을 통해서도 뭐 거울을 보고 계속
특이한 표정, 뭐 발음 같은 거 같이 따라한다든가 하는 놀이를 많이 하긴 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특정한 근육을 움직이게 계속 한다는 기보다는 아이와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대화 환경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발음이라든지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그런 질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는 애가 좀 타긴 하지만 아이가 그렇다고 반응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랑 이런 놀이 할 때도 조금 기다려주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 천천히 반응했을 때 그걸 맞춰서도 그 다음 입 모양이라든지 소리를 낼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아이의 맞춤으로 좀 느리게 반응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언어 발달과 좋음 치료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왜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언어 발달로 고민하고 계실 부모님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왔을 때 항상 부모 교육을 저희가 가장 최우선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는 치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 2회, 뭐 3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호자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어는 많이 모방을 하고 같이 보내는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관심과 아이에게 적절한 이런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부모님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또한 언어 자극이라는 거는 결국 아이가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장을 열어주는 건데 그걸 가장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는 보호자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잘 캐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이런 뭐 조음 장애라든지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알아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는 그 전문가 한번 찾아와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긴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이 또 문의도 해주시는 이유긴 하겠죠. 이런 세심한 관찰, 그 다음에 또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것들, 결국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아이는 아직 완성된 형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관심, 육아를 통해서도 많이 발달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발음 문제는 단순히 뭐 발음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요 나이 때는 사회성이라든지 뭐 친구들 관계에서도 사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격 형성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냥 또 방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이를 좀 통합적으로 보시는 관점이라 하시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달을 통해서 성숙하고 좀 단단해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유익한 Q&A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